안녕하십니까. 옵샤드의 박주영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네랄 부족 시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영양실조라고 하면은 밥을 못 먹거나, 그죠? 드물게는 고기를 못 먹는 경우가 이제 영양실조에 걸렸죠. 그러다가 이제 영양이 부족한 게 뭐로 바뀌었냐면 비타민 부족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들어와서는 이제 미네랄 부족 시대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미네랄을 보충제로서 먹고 있습니다. 철분, 칼슘, 마그네슘, 아연 뭐 이런 것들을 따로 섭취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건강기능식품 중에는 이런 미네랄이 들어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건강식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미네랄 부족 시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과거에는 왜 이 미네랄 부족이 문제가 안 됐을까요? 아니면 과거에는 왜 미네랄이 부족하지가 않았을까요? 제가 이렇게 좀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불로초를 찾아다녔던 진시 황제가 있었죠. 그분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 하고 조사를 해봤다니까 49세를 살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당시로는 큰 제국을 만들고 천하를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을 한 황제였는데 불행하게도 49세에 죽고 아들들에 가서 나라가 바로 망해버리는 이런 상황을 겪었죠. 좀 더 오래 살았더라 그러면은 진나라가 좀 더 오래 가고 튼튼한 어떤 후손을 해서 왕조가 좀 오래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체로 왕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오래 산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영양실조는 아니겠죠. 그죠? 그분들 죽은 이유가. 그죠? 비타민 부족. 뭐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보다는 미네랄 부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잠시 혼자 해봤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미네랄 부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중심에 소금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소금을 먹었던 소금은 거친 소금들이었습니다. 천일염이 됐든 자염이 됐든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거로 이제 소금의 현대화가 되면서 정제염, 쉽게 말해 순도가 아주 높은 소금을 이렇게 먹게 되고 그나마 그 소금마저도 짜게 먹지 마라라고 하면서 계속 섭취를 줄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 최근 몇 년 동안에 한 20% 이상의 소금을 섭취하는 양들이 줄어들었고 그와 비례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미네랄의 양들은 더 늘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미네랄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이든 과일이든 이렇게 껍질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대화가 되면 될수록 전부 다 껍질은 제거하고 먹는 쪽으로 가고 있고 더 씻어 먹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먹는 소금의 대부분 다 씻은 소금입니다. 천일염이라고 해서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1kg, 2kg, 3kg 사는 소금 다 세척한 소금입니다. 소금을 세척한다는 얘기는 불순물도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 소금 염화나트륨에 붙어있는 미네랄까지 제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순도의 염화나트륨 덩어리를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바닷물 속에는 원래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미네랄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염화나트륨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칼슘, 칼륨, 아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게 다 들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보다 깨끗하게 보이는 아니면은 가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염화나트륨만 빼버리고 나머지는 다 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소금에 들어있는 미네랄 함량이 점점 줄어들게 된 거고 이것마저도 가공해서 세척해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더 섭취하는 게 줄어들어 버리게 되는 현상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과거에는 영양실조하면은 밥을 못 먹거나 고기가 부족해서 몸에 진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부족해서 영양실조에 걸렸다 그러면 지금은 미네랄 부족으로 인해서 영양실조에 걸리는 시대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아이들 비실비실하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미네랄 부족입니다. 철분이 부족해서 빈혈이 오기도 하고 그렇죠? 칼슘이 부족해서 골다공증이 생기기도 하고 뼈가 성장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마그네슘 때문에 신경이 떨린다든가 손 떨림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칼륨이 부족해서 나트륨 이런 거 배출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아연이 부족해서 성기능에 어떤 장애가 오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지구상에는 한 118개 정도의 미네랄이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게 있고, 그래서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게 한 90가지 정도의 미네랄이 있는데, 그 90가지 정도가 바닷물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을 그대로 살린 소금을 만들어서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그 대부분을 우리가 소금을 통해서 섭취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 빼버리고 염화나트륨 덩어리만 먹다 보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미네랄 부족에 시달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건강하게 산다는 거. 지금 누구나 그 영양 실조 상태에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영양 실조에 걸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부모들이 뭐 학대를 위해서 뭐 밥을 안 주는 이런 경우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같은 경우는 야채나 과일을 먹으면은 다 보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또 우리가 섭취를 할 수 있죠. 하지만 미네랄은 그렇게 쉽게 섭취가 안 됩니다. 미네랄은 우리가 따로 좀 신경을 써야지만 섭취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금 염자라는 한자를 보게 되면은 글자 밑에 파자를 해보면은 짠땅이라는 표시와 그 다음에 신화를 뜻하는 신화 신자와 밑에 그릇을 나타내는 글자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릇에 담아 먹는 미네랄이라는 뜻이 소금입니다. 우리가 그릇에 담아서 먹는다는 매일매일 섭취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매일매일 섭취하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더 좋은 것, 좀 더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먹을 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골고루 미네랄 섭취가 가능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과일이든 야채든 채소든 껍질이나 이런 부분들에 영양분이 많죠. 옛날에는 고구마를 그냥 먹었지만 지금 다 껍질을 벗겨 먹고 감자도 벗겨 먹고 과일도 다 깎아 먹죠. 쌀도 껍질 벗겨내고 아주 하얀 쌀로 만들어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겉에 많이 들어있던 미네랄들이 다 소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소금이 이제 미네랄 보충하는 것이었는데 그 소금마저도 요새는 다 씻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화나트륨만 남은 소금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소금을 바꿔야 됩니다. 미네랄이 제대로 들어있는 소금을 찾아 먹는 일, 그게 바로 이 미네랄 부족 시대에 살아가는 현명한 지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